네, 어제 국민의힘에서 2명의 후보로 압축이 됐죠.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수 후보입니다. 영상을 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봐야 된다고 봐요. 찾아뵙고 정말 제가 인간적으로 못할 짓을 했습니다. 계엄은 아버지가 와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를 법무부 장관도 시켜드렸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시켜드렸고 제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가 아닌지는 몇 년 됐잖아요. 저희는 뭐 누구라도 이재명 후보를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와라도 손을 잡아야 된다. 김정은 이런 사람 빼고요. 한덕수 대행은 다른 많은 분들과 같이 보수의 중요한 자산이시죠. 경선 과정에서 8명 넘는 분들이 치열하게 1차전, 2차전, 3차전을 거쳐서 왔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원샷 경선을 마지막에 결선을 앞두고 한다? 그걸 누가 상식적이라고 하겠습니까?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그 네. 후보 중심으로 많은 사람과 같이 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겁니다. 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원선 전 국회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보신 대로 2명의 후보로 압축이 됐습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김문수 후보하고 엘리트 검사 출신의 한동훈 후보 2명으로 압축이 됐는데 저희가 바로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에 2명 중에 1명이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되는 건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변수들을 쭉 나열해 봤는데 정광재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뭐가 가장 크게 작용할 것 같으세요? 지금 반탄과 찬탄, 한덕수, 조직과 팬덤 요거를 변수로 하셨는데 저는 첫 번째 요인과 마지막 요인은 상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해진 상수이기 때문에 변수는 이 한덕수와 권한대행이 네. 출마했을 때 단일화에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아마 오늘 진행되는 그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두 후보 간의 의견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반탄과 찬탄은 처음부터 구도가 정해질 때부터 김문수 후보는 탄핵에 강력하게 반대했고 그 대척점에 탄핵에 찬성했었던 한동훈 후보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수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조직과 팬덤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특히 우리 당원이 77만 명이나 되는 수준에 이르면서 조직표의 영향력은 조금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재명 후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발적인 팬덤은 새로 부각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변수, 마지막 그 조직과 팬덤에서는 팬덤이 좀 앞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다 뭐 박 의원님 얘기 생각까지 들어보고 하나씩 한번 짚어볼 텐데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 세 가지 요인이 다 연결이 돼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방금 정광재 대변인 얘기했듯이 이게 탄핵에 대한 찬반 문제나 아니면 이제 당심이냐 민심이냐 조직이냐 팬덤이냐 이 문제는 지금 1, 2차 경선을 거쳐오면서 어느 정도 고정된 상수가 돼버렸어요. 사실 뭐 탄핵 찬반이라는 거는 애초부터 가장 뚜렷하게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와 또 가장 뚜렷하게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후보 간이 가장 대비되는 구도를 가질 거다. 이게 다 예상했던 바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그 구도를 대표해서 이제 결선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새삼스러운 구도는 아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가 결선에 올라오지 못하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게 이른바 이제 한덕수와의 단일화 이슈였던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는 처음부터 거기에 열려 있었고 홍준표 후보는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입장을 바꿨는데 거기서 약간 이제 전략적인 희비가 엇갈린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당원 지지층의 기대는 상당 정도 한덕수 후보와의 이른바 보수 빅텐트 이쪽으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당심을 고려한다면 후보들이 나는 안 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 어려운데 누가 그러면 한덕수하고 빅텐트를 이루어낼 적임자냐 요게 선택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김문수 후보가 분명 유리한 점이 있죠. 김덕수라는 그 신조어도 제일 먼저 만들어냈고 시종일관 거기에 대해서 열려 있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최근에 을지문동 뭐 이런 표현도 뭐 그 쓰는데요.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한동훈 후보는
어쨌든 지금 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원론적으로 나는 후보가 되면 누구하고도 연대하고 연합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놨지만 지금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외부에 있는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이 한덕수 대행하고 단일화 문제를 당내에서 거론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하는 예. 그런 기색이 역력하거든요. 이게 하나의 이제 쟁점이 될 거고 또 이걸 지켜보는 뭐 당원 지지자들도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예. 이게 선택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 초반부터 뭐 단일화 얘기했었고 이제는 을지문덕이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열어놓긴 했지만 그래도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건 패배주의다. 약간 다소 결이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당원들 포함해서 당심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후보들이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이 지지층을 좀 소구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김문수 후보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예. 적극적인 단일화 의지를 계속해서 어필할 겁니다. 반면에 한동훈 후보는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것, 그러니까 단일화의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예. 보수 정당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중심이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의 단일화 협상이 돼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민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는 것들이 더 많이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예. 당심에서는 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예.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큰 거죠. 결국에는 탄핵과 관련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또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서 적극적이냐 덜 적극적이냐 이게 다 엇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가 과연 지금의 당심을 조금 더 갖고 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진일보된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로드맵을 밝힐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그동안 해왔던 그 한동훈 후보의 명분 있는 정치를 고려한다면 예.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예. 그게 당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다른 것들은 상수고 이 한덕수 단일화와 관련한 것이 최대 예.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게 오늘 밤에 토론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보는 시각도 지금 당심과 여론이 조금 민심 좀 엇갈리는 모양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면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예. 당 내부에서 무슨 한덕수 대망론 추대론이 나오고 단일화를 당위적으로 후보들한테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는 대단히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 내부에서 일종의 해당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당 지도부조차도 방관하고 있거나 혹은 당 지도부가 그걸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집권을 여러 번 했던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정당이라는 게 과연 중심이 있는 거냐, 실체가 있는 거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에서 최선은 원칙 있는 승리고 차악은 원칙 있는 패배고 최악은 원칙도 없는 패배거든요. 자칫하면 한덕수 후보와의 이런 단일화라는 게 최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측면에서 한동훈 지금 후보가 얘기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죠. 지금 우리는 우리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고 우리 예. 후보 선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정당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정당의 본질에 어긋나는 그 당내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훈 후보는 그 원칙을 가지고 이제 당원과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 오늘 토론회에서도 노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근데 만약 김문수 후보하고 동일하게 뭐 내가 후보가 안 돼도 좋으니까 한덕수 후보하고 반드시 단일화하겠다. 그거는 한동훈 후보마저도 원칙을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또 대비가 되기도 하고. 예. 지금 이제 경선의 추이로 보면 확실히 그 여론의 추이, 기세에 있어서는 한동훈 후보 쪽에 올라오고 있는 게 맞아요. 예. 다만 이제 김문수 후보 쪽으로 조직이 계속 보강되고 있잖아요. 예. 뭐 탈락한 나경원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 쪽에 현직 의원들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그쪽에 가서 이제 지지 선언을 하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조직과 바람의 대결 그리고 당심과 민심의 대결 이런 구도일 텐데 어느 쪽이 이제 막판에 승자가 될지는 아직은 네. 뭐 단언하기 어렵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하나만 더 정광재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예. 내가 더 이재명 후보를 대적할 수 있다. 더 효과적으로 대적할 수 있다. 네. 이 부분은 지지자들이 안 볼까요? 그 경쟁력을 당연히 높게 평가하겠죠. 예.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자신은 이길 수 있는 후보다. 예.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들을 내왔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그 지금 모든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에서 갖고 있는 여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결국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 민주당을 찍게 돼 있고 이게 표의 응집력이 굉장히 강한 대선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중도 진영에서 갖고 있는 표심이 중요한데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는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높게 나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예. 이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누가 더 잘 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민심에선 집중할 것 같아요. 예. 당심은 모르겠습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중도 진영에서는 누가 이재명 후보와 대적해서 이길 것인가 이 부분을 뭐 집단 지성을 발현해서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결과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예.